안녕하세요, 아기입니다. 자, 오늘도 시황 브리핑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그리고 1월 2일, 3일 날 제가 브리핑 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공통 구간이 있을 것 같다는 내용과 그리고 대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라는 경고들 드린 부분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어제는 관점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좀 났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여기 700대에서 45,700 정도쯤에서 잡고 있던 숏을 그대로 반익, 또 이렇게 내려왔을 때 반익 하면서 아주 큰 수익이 있어서 여기서 올라올 때 롱치다가 조금 털린 것들 충분히 만회하고도 많은 수익이 있었습니다. 하락에 청산이 나신 분들께는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좋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잘된 매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관점에 대한 복귀 오늘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파동에 대한 시나리오도 한번 짜보고 더 큰 뷰에서의 중기 관점도 한번 좀 달라진 게 있기 때문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피보나치를 좀 다르게 꺼놨는데요. 이거는 어제 관점에 대한 연장선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1월 2일, 1월 3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임펄스가 나오든 아니면 335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임펄스가 나오든 어쨌든 여기까지는 아마 조정을 줄 가능성이 높다. 382까지는 공통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다이렉트로 죽을 땐 당연히 여기 이제 도착하니까 공통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차 익절 이게 내려갔을 때 2차 반익절 또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저는 홀딩을 좀 해보고 여기에서 382가 온다면 롱을 받을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 차트의 모양을 보고서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도 공통 구간만 보시고 드신 분들도 당연히 숏 수익이 났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382를 깨면 이게 고점이 다 나온 걸 수도 있고 고점 갱신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파동의 끝이라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 힌트가 382를 깨주느냐 그리고 0.5를 터치하느냐 일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 빠져준다면 아마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대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고 모두 맞았습니다. 일단 공통구간까지 반익을 했던 이유는 혹시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크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반익을 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 지지 받을랑 말랑 하면서 움직인 무빙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15분봉 보시면 조금 비볐죠. 그래서 요 자리에서 비비는데 봉 모양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요렇게 비비기는 했었는데 좀 쪼개서 볼까요? 이 부분이죠. 5분봉에서 볼 때 요 부분에서 조금 비비기는 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롱은 받지 않았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숏을 쭉 홀딩하고 이제 내려오는 걸 보면서 추가 반익을 날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382 구간이 되게 중요한 대하락의 힌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아주 깔끔하게 힌트까지 챙기고 반익도 챙기고 안전한 매매를 했고 결과적으로 수익도 꽤 많이 나온 잘된 매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번은 관점의 복귀는 끝냈고요. 다음 파동의 시나리오를 짜볼 텐데 어제 하락이 나오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생겼어요. 원래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여기서 하락이 일어난다면 아마 익스펜디드 플랫이 아니겠느냐, 고점 넘기고 그 다음에 요렇게까지, 그리고 익스펜디드 플랫, 그러니까 플랫 형태의 마지막 형태는 오파가 나오는 게 임펄스로 마무리가 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 저는 임펄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롱 받지는 않았지만 너무 하락이 세니까 여기 롱 받기는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좀 보긴 할 테지만 반등 보고 한 발 더 떨어지면 전 여기서 익절 더 날리고 올라올 때 롱을 받거나 아니면 여기 올라오면 불을 타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반등이 좀 세더라고요. 처음에 올라온 반등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한파도 임펄스면 저도 이것도 똑같이 위에서 이제 공통구간이라고 생각했던 것만큼 돌려야겠죠. 자, 보면 여기에서 3파 한파 떨어졌고 382 정도에서 저는 이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올라왔을 때 요쯤에서는 한번 슛 쳐봐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삼수가 나오고 떨어지든, 혹은 뭐 요렇게 해서 그냥 조정이 끝나버려가지고 바로 떨어지든, 여기서 오파를 만들고 여기서 다이버 잡히고 반등 올 걸 자리 보고 롱 치던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숏을 불타던지, 요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반등이 좀 세더라고요. 이 첫 파동에 좀 길게 올라와서 거의 618을 되돌렸어요, 3파에. 그래서 저는 지금의 자리가 아마 임펄스는 아니지 않을까. 이게 임펄스가 아니라면 이렇게 익스펜디드 플랫이 나왔다고 보기가 어렵죠. 뭔가 더 내려간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방, 이 하단을 A파 저점을 깰 거다 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좀 더 큰 뷰로 보겠습니다. 큰 뷰로 봤을 때 지금 보면 조심스럽게 이제 중기 관점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한 파동이 끝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 무서운 얘기죠. 자, 그 말은,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맞다면, 제가 최근에 관점이 좀 굉장히 잘 맞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구상을 하는 관점이 잘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 신뢰도가 높은 메인 시나리오로 갖고 가도 될 만큼 저는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임펄스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게 A파일 거예요. 자, A파라는 건 A가 떨어지고 B가 어디까지 반등이 오든, 뭐 여기서 멈추든 여기서 멈추든 뭐 여기 끝까지 와서 매물대를 맞던, 반등이 오더라도 재차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이 저점은 깨져야 하고, 이 저점과 이 저점의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하방 매물대도 깨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어제처럼 스퀴즈가 빠바박 나면서 엄청 대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ABC파는 C파가 좀 긴 게 정석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C파가 좀 길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락이 끝이냐 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서 떨어지는 게 임펄스로 떨어져서 여기서 조정이었으면, 예를 들면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익스펜디드 플랫이 나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하방, 그러니까 저는 하방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은 했지만 무조건 하방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다시 여기서 이제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다시 임펄스를 한 발 더 쏠 수도 있고, 이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가 이 큰 한 추세에, 이 큰 한 추세의 끝이라면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이 큰 한 추세의 끝이 여기라면 이제 조정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 한 파동에 대한 조정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이 한 파동이 최소한 382 무난하게 간다면 0.5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A, 지금 떨어진 파동으로 A, B, C 이렇게 떨어져도 다시 반등 주고 A, B, C 이렇게 되면 A 파동 한 파동이 나오고 반등 주고, 그럼 여기 뭐 382 정도 걸렸겠죠. 여기에서 올라가면 다행인데 재차 이렇게 큰 A, B, C가 나와서 뭐 한 0.5 구간 혹은 0.618 구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조정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이해되시나요?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익스펜디드 플랫이 나와서 조정이 끝나서 한 발 더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새로 시작된 고점을 높인 다음에 이렇게 쭉 일자로 빠지는 무빙이 나왔다는 건 파동의 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된 한 파동이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 한 파동에 대한 조정값이 무난하게 아주 강세장에서 멈추는 382에서 멈춘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가격대가 거의 하락이 20% 정도고요. 0.5까지 가준다면
0.5라인까지 가준다면 거의 30% 정도 되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졌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꽤 확률이 높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될 거, 그러면 비트가 2에서 30%가 만약에 빠진다면 알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0.5까지 빠진다고만 봐도 거의 고점 대비 32% 정도가 빠집니다. 자, 비트가 30%가량이 빠지고 적게 빠져도 20% 정도가 빠진다면 알트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최소 반토막입니다. 50%. 비트가 20-30% 조정을 준다면 알트들은 최소 30% 정도 조정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트들에 대한 대응도 오늘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지금 비트가 단기적으로 첫 A파동이 나왔다고 보면 여기서 반등을 주고 비비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올라와 주거나 혹은 여기에서 계속 지지하면서 이렇게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또 박스를 그릴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알트에게는 마지막 설거지 타임이 될 겁니다. 이렇게 횡보가 나오든 이렇게 상승이 되든 제 시나리오가 맞다면 큰 대폭락이 오기 전에 마지막 올릴 수 있는 기회예요. 자, 그럼 지금 보면 비트가 이렇게 쏟고 난리가 났는데 다른 알트들 중에서 막 10% 20%씩 날아가고 있는 코인들 있죠. 반등 엄청 세게. 자, 이런 코인들은 정리를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조금 익절을 날려주시거나 혹은 완전 익절을 하고 보셔도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리스크 관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진짜 막 제가 틀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드리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트와 비트의 관계들도 좀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비트의 큰 흐름들을 보시면서 알트를 운영하시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제 그제 1월 2일 3일 계속 말씀드렸던 여기서 공통 구간이 있을 거고 여기서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관점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매매를 하면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조금 관점에 대한 것들,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것들 많이 짜다 보니까 좀 힌트를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계속 브리핑 드리고 있어요. 근데 혼자 시나리오가 짜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보시면은 시너지를 볼 수 있다. 저희 같이 하니까 좀 시너지가 나더라. 그래서 좀 도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주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이버가 잡힌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방에 또 고수 중에 한 분이죠. 고수 중에 한 분이 올려주신 내용들을 공유해 보면, 이게 지금 수렴 상단으로 처음에 그리고 있었는데, 화면이 겹치네요. 보시면 수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 수렴은 페이크 수렴일 수도 있다. 페이크 수렴이면 큰 하락이 나온다 라고 힌트도 주신 상황이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관점들을 공유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혼자서 시나리오를 짜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이제 댓글창이랑 더보기란에서 조금 무료로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료방 아니고요, 리딩방도 아니고요, 그냥 공부하고 차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조금이나마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일봉상으로 보거나 주봉상으로 보거나 지금 이 상태에서 크게 말아 올리지 못하면 다이버전스가 잡혀 있을 겁니다. 자, 일봉상으로는 자, 이렇게 상승하였지만 여기와 여기 다이버전스가 내려갔죠. 특히 과매수 구간에서 정상 범위까지 내려오는 다이버전스는 꽤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일봉 규모의 다이버전스는, 이 하락 다이버전스는 꽤 의미 있는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봉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도가 높은 거는 다들 아실 거고요. 자, 주봉상으로는 다이버전스가 아마 걸릴 것 같죠. 여기와 또 이렇게
주봉상 다이버전스는 아직 컨펌은 안 났어요. 월요일이 갱신이 되고 이 봉이 마감이 돼야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의 흐름상에서 고점을 넘기지 못한다면 신뢰도가 거의 픽스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이버전스, 주봉 다이버전스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봉상, 주봉상 다이버전스는 굉장히 강력하고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제 기억에 주봉상 다이버전스, 일봉상 다이버전스가 겹쳤던 자리는 요 자리,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1월부터 상승이 나오면서 제가 이 하락을 깔끔하게 약 한 달간 홀딩하면서 먹었던 자리인데, 여기 보시면 상승이 있고 내려왔다가 재차 올라가는데 이 고점을 넘기자마자 못 가요.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이 고점을 넘겨서 돌파를 했는데 못 가고 계속 저항받고 내려오고 저항받고 내려오고 하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갔고, 여기에 보시면 일봉상으로도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걸려 있는 상황이 보이실 겁니다. 보면 좀 크게 볼까요? 여기에서부터 다이버전스 이렇게 깎이는 모습이 보이고, 더 강력한 주봉상으로도 저 부분이 다이버전스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근거와 파동이 갈 자리에서 못 가는 것들,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는 것들을 보면서 숏을 쳤고, 그 숏은 적중해서 약 한 달간 홀딩하고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냈죠. 그래서 이 부분 여기도 보시면 주봉상 다이버전스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다이버전스와 일봉상 다이버전스는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의 조건이 점점 갖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지금 여기가 임펄스가 나와준다면 조금 더 상방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여기서 임펄스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반등 주는 걸로 봐서는 이 하락의 A파가 시작된 게 아닌가. 반등을 준다면, 주더라도 고점을 못 넘긴다면, 아무리 많이 돌려도 이 고점이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이 저점은 한 번은 깰 것이다. 그리고 그게 맞아 떨어지면 아주 큰 범위의 1월부터 대상승장 ETF 이슈로 인해서 만들어낸 이 대상승장의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 파동은 382에서 멈춘다면 다행이지만 0.5는 그래도 염두해야 할 것 같다. 618까지는 좀 오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요 382 0.5 구간까지는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하락을 대비해야겠다. 그리고 그 중에 신뢰도가 높아 보이는 요 자리, 올라갈 때 계속 막히다가 뚫리고 나서 장대 양봉을 뽑았던 0.5는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제가 막 여기까지 빠진다, 여기까지 빠진다, 618까지 빠진다고 했을 때 막 코드 좀 치면서 댓글 다신 분들이 있었어요. 말이 되냐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내린다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관점들은 막 조롱하시거나 이러면은 나중에 또 후회하시고 이불킥 하시는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관점들은 존중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 생각하시고, 아닐 것 같다,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시면 매매에 반영 안 하시면 되니까요. 조금 그렇게 참고용으로, 저희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차트 공부방도 리딩방이 아니거든요. 차트에 대해서 공부하고 여러 가지 관점들을 공유하는 방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제 유튜브도 그리고 단톡방에도 들어오셔서 활동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제 큰 수익이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큰 손실이 나신 분들은 조금 심기일전 하셔서 다음에는 조금 손절가도 정하시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공부하시고 습관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